의학에서도 특히 암 치료에 있어서도 마음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이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처음엔 기쁘죠. 되게 기쁜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뭐 집안이 가난해서 그랬어. 그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가장 극심한 상태가 자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의학의 패러다임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NK 라피움 한방병원 장대건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화엄경에서 일체요심조라고 해서 모든 현상이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의학에서도 질병에서도 특히 암 치료에 있어서도 마음이 모든 치료의 핵심적인 역할, 즉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을 조절하는 것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암의 발생과 치료에 있어서도 마음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마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할까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마음에서 바라는 기대치와 현실치에서 벌어지는 갭, 그 차이에서 만족과 불만족이 발생하고 그 불만족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현실치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뭔가 불만족한 상태가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불만족에도 현실이 기대치 못한 부족함의 불편함과 현실이 기대치 이상인 데서 오는 넘침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것도 불편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대치 이상인데 왜 불만이 생길까요?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대치 이상도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만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을 하면 이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처음엔 기쁘죠. 되게 기쁜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 노력밖에 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나는 대단히 뛰어난가 봐. 난 뭔가 월등한가 봐 라는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 결과가 나오면은 굳이 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아 하는 태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스스로를 너무 높이는, 그래서 오만한 마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거나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구나 하는 너무 나태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마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기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다니 더 노력해야지 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같은 상황, 넘치는 상황에 대해서도 오만할 수도 있고 나태할 수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마음이 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족한 결과가 나왔을 때든 넘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될 수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노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겁심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뭔가 위축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나 노력했는데도 이런 결과밖에 얻지 못하다니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 하는 낙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위축되게 되고 포기하거나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꺾여버리는 그런 상태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겁심도 또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원인과 책임을 안쪽으로 스스로에게 돌려서 스스로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그 책임과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누구 때문이야? 내지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기 때문이야. 뭐 집안이 가난해서 그랬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니든 바뀌든 그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화를 내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폭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위축이 되거나 안으로 움츠러들면서 자학을 하게 되거나 화가 나게 되면 스스로에게 폭행을 합니다. 자해죠. 가장 극심한 상태가 자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기대치와 현실치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도 안으로 책임과 원인을 돌리느냐, 바깥으로 돌리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분출하면서 해소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딱 기대치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결과를 얻을 때가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그걸 동양에서는 중도 내지는 중용의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치와 노력에 부합한 목표치에 딱 알맞는 결과를 얻는 게 쉽지 않겠죠. 어쩌다 한 번은 얻을 수 있지만 수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행위와 결과를 얻을 때 매번 현실과 기대치가 부합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편차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잘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현실과 부합하게 자기 상황에 맞게 잘 풀어내는 것이 마음의 수양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치는 결과를 얻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만하거나 태만하지 않도록 경계도 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짜 넘친다면은 주변에 나눠줘도 되잖아요. 경제적인 부가 됐든 지식이 됐든 어떤 성취가 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부족한 결과를 얻었을 때 가장 적절한 답이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원인과 책임을 누구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뭘 못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리거나 스스로 너무 위축돼서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움츠러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낙담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마음이 점점 더 불편한 상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잘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었고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같은 거더라도 순서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했으면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순서를 지혜롭게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다음에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러한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거죠.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훨씬 더 혁신적이고 신속하고 부작용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많은 치료와 진단이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